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제295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애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9월 12일 월요일이었죠. 엊그제 LA의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김 사장님 보셨나요? 직접 보진 못하고 그 며칠 전부터 오징어 게임이 수상할 가능성이 많다는 그 뉴스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저도 정말 기대를 하고 이렇게 봤는데, 역시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나무주연상과 감독상 수상에 앞서 여우 단역상을 포함해 프로덕션 디자인상, 특수효과상, 스턴트상을 더해 총 6관왕에 오르게 됐습니다. 어떤 미국 영화인한테 인터뷰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오징어 게임이 물론 훌륭한 작품이지만 다른 쟁쟁한 작품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누구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 내가 그 시상식 전에 봐서 실제로 그렇게 상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많이 받았더군요. 예, 진짜 요번에 진짜 특별한 그런 상들이에요. 특히나 기술과 미술 부문에서도 상을 받은 거를 보면 K 콘텐츠의 위력을 입증해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등 4개의 주요 부문상을 휩쓸 때도 기술 부문 상만은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은 지난 4일 앞서 열린 크리에이티브 아트 에미상 시상식에서 특수 시각 효과상과 프로덕션 디자인상, 스턴트상 등 기술과 미술 부문 상을 탄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인정받은 각본과 연출, 연기 외에도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기술력이 이제는 세계 정상급에 올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입니다. 네, 제가 볼 때도 그 드라마에서 막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그 인형? 네, 네네. 그것도 영희. 좀 굉장히 특이했고, 그다음에 네. 뭐 문제를 맞춰가지고 못 맞추면 막 땅으로 떨어지는 거 뭐 그런 것도 좀 맞아요. 신기했고 밑으로. 네. 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나는 이 드라마나 TV 보는 눈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 색감이 아주 뛰어났다고 많이들 그랬어요. 색감, 그렇죠. 그런 예. 것도 있었죠. 네. 자, 오징어 게임의 최경선 미술 감독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술적으로 접근해서 공간을 만들어 갈 때 관객들이 오징어 게임에 숨겨져 있는 의도들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동화 같으면서도 강렬한 세트와 시각 효과는 이 드라마의 히트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수효과와 CG 등 기술과 미술 부문이 중요한 거는 이런 제작 능력이 뒷받침이 돼야 창작자들이 마음껏 다양한 스토리를 구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정재 배우는 기술이 발전하는 것만큼 상상력도 훨씬 더 재현이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벅찬 일이고, 그게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기한 게 참 많았어요. 그 번호 4, 5, 6의 의미 이런 거 있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축구반에서 그 유니폼 만들 때 제 번호를 어머, 4, 5, 6은 못하고 4, 5를 했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 때. 그러셨구나. 네, 오징어 게임 반영하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등번호를 와, 45로 했어요. 네. 그러셨구나. 그 배우들도요, 한국 영화의 기술 발전에 감탄하는 분위기예요. 개봉 6일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해서 흥행 중인 영화 공조2 아시죠? 네. 이 영화 촬영을 할 때 뉴욕 거리 장면을 글쎄 어디서인지 아세요? 그게 춘천에서 100% 촬영을 했답니다. 그럼 춘천에다가 그 영화 세트를 다 뉴욕 그렇죠. 거리처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 기술력이 엄청난 거죠. 음, 공조2의 현빈 주연 배우는요, 많이 놀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대요. 공조2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CG 같은 부분을 보게 되면 날로 발전한 것들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현빈 배우가 말을 했어요. 음.
영화는 종합 예술입니다. 연기와 연출뿐 아니라 촬영, 미술, 음악, CG 등 다양한 영역에 기술적, 예술적 수준이 받쳐져야 발전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 기술력도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당당한 축이 된 것 같아요. 게다가 배우 이정재가 아시아 국적 최초로 에미상 나무주연상 수상이라는 것도 큰 의미가 있잖아요. 에미상은 미국 방송계의 최고의 권위상이잖아요. 그게 1949년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에 지금껏 TV 드라마 부문에서는 단 한 명도 아시아 국적의 나무주연상 수상자는 없었어요. 그리고 비영어권 드라마의 감독상 수상도 황동혁 감독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황동혁 감독은 올해 5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한 인물이래요. 황동혁 감독의 영화가 어떤 게 있을까 보니까 2007년에 실화의 바탕을 둔 사회 비판적 영화인데요. 제목은 My Father. 이 영화를 통해서 데뷔를 했대요. 시대의 아픔을 다룬 내용이에요. 간단히 내용을 소개하자면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주한 미군이 돼서 돌아온 아들과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사형수 아버지의 이야기거든요. 여기 다니엘 헤니가 아들로 나와요. 이 영화는 1994년 발생한 월곡동 황금장 여관 사건이 모티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 뒤에는 2011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토대로 장애인 학교에서 벌어진 비인간적 행위를 고발한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를 원작으로 한 영화. 예, 자, 저는 여기 이거 봤어요. 보셨구나. 예, 진짜 막 잔인하죠. 그리고 예, 막 가슴 아프죠. 음, 예, 이 도가니를 연출했대요. 이 영화로 인해서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도가니법 제정으로 이어지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사회적 영향력이 크긴 크네요, 정말. 예, 그러니까요. 사회 비판적인 영화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음, 그리고요, 이렇게 사회 비판적인 영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14년에는 심은경 주연의 코믹 판타지 수상한 그녀로 변신을 합니다. 저도 이 영화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70대 할머니가 20살 청춘의 몸으로 돌아가는 코믹한 설정인데, 이 영화도 아주 코믹하면서도 감동적인 그런 영화였어요. 866만 관객을 모았고요. 또 이 영화는 특징이 8개국 이상의 리메이크가 된 최초의 작품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요, 김훈 작가의 소설 남한산성을 원작으로 한 영화 남한산성 등을 연출했어요. 이것도 엄청 대작이잖아요. 네. 여기서도 빼어난 완성도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황 감독의 작품은요, 묵직한 사회적 주제를 던지는 작품에서부터 마음 따뜻해지는 휴먼 코미디, 사극, 코믹물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면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 드라마 연출은 오징어 게임이 첫 작품이라고 하네요. 주로 황 영화를 다 하셨다가 드라마를 네, 하셨는데, 그렇죠. 아주 뭐, 큰, 다루는 그 분야가 굉장히 넓네요. 그러니까요. 시간적으로도 옛날과 현재와 미래, 지역적으로도 뭐 미국, 한국 여러 나라를 다 다루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정서를, 전 세계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감정을 이끌어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 황 감독에 대해서 제가 아주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래서 좀 봤는데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은 홀어머니,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고등학교 시절 기자가 되려고 이렇게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30년 뒤 아시아 국적 감독 최초 에미상 드라마 시리즈 부문의 감독상 트로피를 거머쥘지 누가 그때 당시에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어린 시절 기자가 되고 싶어서 서울대 신문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공부도 굉장히 잘했나 봐요. 김 사장님 학교 후배시네요. 예, 신방과인가 보죠, 신방과. 네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51세니까 아마 한 91학번? 뭐 91학번도 되겠죠? 그런데 3학년 때 이분이 휴학을 해요. 왜요? 글쎄 이분이 영화에 관심이 이게 보통 생긴 게 아니라 큰 관심이 그 무렵 생긴 거예요.
무슨 하숙 동아리 활동을 하셨나? 아니 동아리 활동이라는 말은 없고 하숙집에서 맨날 이렇게 비디오를 빌려서 친구들하고 영화만 봤대요. 영화만. 아. 그 뭐 주변으로부터 굉장히 그 눈촉을 많이 받았겠네요. 저 그랬겠죠. 학생은 저 공부 안 하고 맨날 학교도 잘 안 영화만 나가고 예, 비디오나 비디오만. 때리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야 비디오만 때리고 있다고. 그렇구나. 저 학생 이제 큰일 났다. 쟤는 이제 학교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일 걱정했겠죠. 아.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막 액션 영화, 홍콩 영화도 저는 또 무협 영화 또 광이었거든요. 음. 그리고 또 에로 영화 뭐 이런 영화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이 황 감독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봤대요. 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제대로 영화를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USC로 떠납니다. 음. 그래서 결국 영화학 석사를 받아요. 유학 기간 중 그 제작한 단편 영화가 있어요. 미라클 마일인데요. 2005년 칸 영화제 단편 부분에 출품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도 굉장히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편인데 보통은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면 그냥 죽순이 마냥 이렇게 그냥 죽치고 앉아서 계속 영화 보고 또 거기서 멋있는 배우 나오면은 막 좋아라 하고 뭐 브로마이드 뭐 사진 이런 거 사 모으고 뭐 막 이러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근데 특파님도 많이 봤지만 아직은 모르죠. 또 어느 저 날 갑자기 그 보았던 내공이 그냥 폭발돼 가지고 또 감독으로 뛰어들지. 그러고 싶어요. 누가 시켜주면 할 것 같은데 저 스스로는 못할 것 아 같아요. 지금 미우새 지금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작가나 감독의 길을 지금 걷기 아, 시작한 거죠, 우리 태관님도. 아유, 너무 부끄럽네요. 아니, 저는 근데 정해져 있어요. 거의 무협 영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비현실적인 거. 그런 쪽으로 가야죠, 그럼. 무협과 SF를 이렇게 겸비한 그런 영화. 스타워즈를 네. 능가하는. 예.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죽순이로 그냥 영화 좋아하고 영화 얘기 그냥 한도 끝도 없이 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분은 그냥 공부를 하려고 떠나버려요. 내가 영화 만들어야겠다 이러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차기 작품은요, 오징어 게임 시즌 2, 그리고 이탈리아 소설가인 움베르토 에코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킬링 올드 클럽이라고 하네요. 이 영화 굉장히 잔인하다고 음. 황 감독님 본인이 직접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잔인하다고. 음. 근데 아무튼 그 작품성은 또 대단하겠죠, 뭐. 예,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근데 참 이민 생활 이렇게 우리 하면서 이런 소식 듣고 또 전하고 이럴 때 정말 기쁘고 보람이 있어요. 그쵸? 김 사장님? 아이 그럼요. 특히 미주의 한인들이 더 기뻐하죠. 네. 앞으로 황 감독님의 그 멋진 행보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내 말씀 있나요? 2022년 코리아 페스트가 11월 19일 날 토요일 날 열립니다. 매해 아주 굉장한 참여와 호응을 받으면서 진행되고 있는 코리아 페스트. 지난 2년 동안은 팬데믹 때문에 뭐 온라인으로만 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 3년 만에 이제 다시 이제 대면으로 이 행사를 하는데 뭐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알차요. 무슨 뭐 미스 아메리카도 오고 뭐 한국의 윤덕경 댄스 컴퍼니 뭐 드림 체이싱 뭐 이런 인기 가수들도 오고 또 미주 지역의 한류를 좋아하는 분들이 또 노래자랑도 하고 춤 경연 대회도 하고 다채로운 행사로서 올해도 이렇게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뭐 우리 한인분들만 즐길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은 옛날에도 그랬듯이 우리 각 업소나 이런 데서 타민족 손님들한테 이거 열심히 알려서 이분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열심히 참여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지아에 계시는 박한식 교수님이랑 우리 미주 지역에 뜻 있는 분들이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 우리의 미주에서의 우리의 삶, 또 한반도의 정세, 남북한의 통일과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우리가 꾸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아주 학자로서 이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하신 학자로서 갖고 계신 견해에
뭐 이런 것들을 또 미주 동포들과 함께 나누는 박한식 사랑방이 계속 되어오고 있거든요. 예, 오. 그 1기가 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는 2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저도 몇 차례 들어가 봤는데 이 내용들이 아주 이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미주에 사는 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한테도 아주 도움이 되고 또 미래 지향적인 차분한 설명들이 아주 좋아요.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참여하시는 미주 동포분들의 또 의견들도 아주 들을만 하고요. 그래서 2기가 또 시작되면 우리 미주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